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헬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렌지가 웃는 건 본 적 있겠지만 바나나가 웃는 건 못 보셨죠? 바나나는 이렇게 웃습니다. 바나나 킥킥킥.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90% 이상의 유저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 5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머릿수가 많아지고 유리해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집착 때문에 생기는 플레이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당연한 문제점은 플레이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겠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정보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쫄보가 대표적으로 사이트에만 틀어박히게 되니까 상대가 어디로 올지도 모르고 백업거리도 멀어지는 거죠. 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교전에서 항상 불리해집니다. 각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교전을 최대한 짧게 끝내거나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궁지에 몰리고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교전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승리를 위한 플레이에 생존이 있긴 하겠지만 그 생존은 절대적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애시당초에 상대와 총을 겨루고 싸워 죽고 죽이는 게임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를 죽여야지만 승리가 가능하죠. 이런 게임에서 팀원이든 나든 죽음에 너무 예민하게 군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도 하고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다만 죽는 것 자체는 리스크일 뿐이고 이 리스크를 짊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살아남으려는 집착은 모순적이게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새끼 말 너무 잘. 극단적으로 항상 매 라운드마다 같은 행동으로 죽는 건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살아남고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와 싸우려고만 하는 1차원적인 플레이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다 죽는 건 아쉬운 거죠. 즉, 여러분이 항상 하는 남탓들은 거의 잘못된 겁니다. 왜 전진을 나가서 죽는지, 메인을 피킹하다가 죽는지를 탓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굳이 탓하자면 싸움에서 패배한 걸 탓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피킹을 하거나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발로란트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굳이 집착하자면 이기려는 플레이에 집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러쉬만 온다면 사이트에서 받아치는 것도 맞겠지만 메인을 맨몸으로만 뛰어온다면 우리가 먼저 플래시나 몰리들로 상대를 잡으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플레이는 결국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기 때문에 생존과는 거리가 먼 플레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승리와 생존을 위한 플레이니까 결국 살기 위해 교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보를 위한 교전이나 전진을 하는 것에 있어 죽음이란 리스크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무식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면 죽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 저 플레이를 했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상대를 죽이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요. 팀원이 죽었다고 탓하기 전에 본인이 생존에 집착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게임을 지게 만든 경우가 정말 많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앞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죽고 나서나 라운드를 패배하고 본인이 아니라 팀원부터 되돌아보는 겁니다. 본인을 탓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객관성도 없으니까 팀 탓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원래 팀원은 탓하라 정답이라고 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이 잘못한 게 크다면 팀 탓해도 할 말이 없긴 하죠. 하지만 항상 팀을 탓하는 사람들 중에 팀원보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팀 탓만 하다 보니까 본인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고친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팀을 탓하기 위해 게임을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패배했을 때 본인의 문제부터 돌아보고 고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저도 팀원이 밉고 팀원을 탓하는 경우가 정말 많긴 합니다. 여기선 정상인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 하루 종일 징징대면서 게임하죠. 하지만 그 실수 하나만 하루 종일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팀원의 실수나 문제는 그렇게 두고 본인의 실수와 문제점에 더 집중하죠. 어차피 팀원이라는 건 내가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고치려고 해봤자 나한테 오는 이득도 아예 없죠. 그러니까 팀 탓은 그만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애초에 본인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없을 테니까요. 실전에선 팀 탓만 하면서 본인의 문제점은 피드백하지 않고 에임 연습만 하신다면 장담하는데 그 티어 때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 문제점은 쉽게 말하자면 항상 러쉬만 가는 겁니다. 제가 봐왔던 저 티어는 운영의 기본 틀을 모르니까 결국 러쉬만 가더라고요.
디폴트랍시고 천천히 했지만 정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상대를 밀어내는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에 서서 상대 전진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결정된 사이트로 러쉬를 간다는 거죠. 이건 디폴트가 아니라 천천히 러쉬를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없이 매라운드 러쉬만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실수가 많더라도 운영이라는 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인지도 모르고 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만 있는 것 뿐이죠. 지들은 얼마나 잘. 그러니까 러쉬를 갈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12라운드 내내 사이트만 바꿔가면서 러쉬만 가는 행동은 그만둡시다. 디폴트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해 다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 영상인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디폴트는 상대를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행동부터 스킬을 빼고 땅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A와 미드, B에 몇 명이 있고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한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공격이 풀리는 거죠. 또 이렇게 큰 틀의 운영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플레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인데 같은 행동만 무한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센트에 B러쉬를 간다면 항상 메인에서부터 뛰어가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위치로 대쉬하고 소바는 항상 같은 자리에 리콘을 사용하는 거죠. 상대 킬조이의 나노스엄이 항상 입구에 깔려도 부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도 있겠네요. 이런 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게임한다는 게 이런 거고 이건 게임이 익숙해지니까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행동들만 고쳐도 운영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운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최근에 맵 리딩이 기본기로 자리 잡으면서 저티어들도 맵 리딩을 잘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거나 침착한 상황에서만 맵 리딩을 잘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번 챕터의 맵 리딩은 교전이나 피킹 직전에 맵을 보는 걸 말할 겁니다. 저티어 유저들은 공통적으로 교전이나 피킹 직전에 맵을 보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소리 듣고 타이밍만 재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브레이킹 걸고 나가는 거죠. 화면 속의 데모넌 플레이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두 장면은 공통적으로 피킹 직전에 자신의 몸을 엄폐물에 완벽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팀원에 의해 맵에 찍힌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에임에 집중한 뒤에 피킹을 나가죠. 데모넌처럼 피킹을 나가는 것과 단순히 벽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피킹을 나가는 것 중 뭐가 더 승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훈련된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본다고 해서 곧바로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교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피킹 직전에 우리 팀의 위치를 확인해서 백업거리, 트레이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피킹을 나가려고 했지만 팀원의 위치를 통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피킹의 근거도 생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잡생각도 포함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운영에 있어 망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보를 조합할 줄 모르는 것과 정보는 활용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운영이 꼬이는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센트 B러쉬를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메인을 먹는 과정에서 상대 킬조이의 터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대 소바가 메인에 리콘을 사용했고 우리 Z의 점프 피킹으로 상대 Z의 인포가 발견됩니다. 그럼 B사이트는 3명이니까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괜히 돌리는 와중에 상대의 백업을 생각하고 이걸 역으로 이용한답시고 B메인에서 대기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소바 드론에 찍히거나 실수로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상대 입장에서는 B러쉬 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겁니다. 백업 브리핑을 떠나 B러쉬라는 브리핑이 상당수 나왔을 거고 A 인원이 백업을 오겠죠. 이 과정에서 A사이트 인원이 메인을 밀거나 숏을 밀어 뒤를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A에서 백업 인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러쉬를 멈추고 A로 돌린다면 상대가 A로 돌리는 걸 예측은 하겠지만 이미 포지션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나 우리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이유는 상대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B사이트로 다시 오는 상황을 고려해 백업을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잡한 생각 끝에 그대로 B러쉬를 간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우리를 받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했지만 우리 스스로 불리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돌리는 과정에서 상대 전진이 두렵다면 킬조이나 사이퍼 같은 감시자를 심어두면 되는 겁니다.
상대 전진으로 메인 땅을 빼앗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격 진영에서 감시자를 반대에 심는 거죠. 당연히 러쉬가 막히더라도 가만히 대기하다가 다시 가는 게 통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반대 사이트에 정보가 있다는 가정하에 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A인지 B인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당하는 느낌인 건데, 상대가 반대를 밀어놨다면 도관에 든 쥐가 돼버리니까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정보와 결론으로부터 운영은 시작됩니다. 이런 단순함이 먹히지 않는 건 상대가 복잡하게 꼬아서 게임을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운영들은 정보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오늘은 대부분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이걸 고친다고 티어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진 않겠지만, 고치지 않는다면 티어가 상승하지 못하는 건 확실하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